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저번 주 예고된 조정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증시는 확실히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나스닥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열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단기 급등했던 나스닥 파트에서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는 제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위치가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역시나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쌍봉 모습을 찍고 지금 빠지는 흐름 21선 이탈했고 그리고 더 빠지면서 반등하려고 했었는데 21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치에서 빠지면 61선까지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61선까지 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사실 뻔한 차트 패턴이고 고점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빠질 때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5일선을 따라서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61선까지 다 빠져 있는 모습이니까 61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 마지막 거래일 또 마이너스 0.68% 빠지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 흐름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 월요일 거래일에 약간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갈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선 지금 라인 딱 그어보면 이 구간에서 잠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던 요 지금 포인트 13,590포인트에서 멈춰 있다. 일단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구간을 혹시나 더 이탈하면서 크게 빠진다 봤을 때는 요거는 꽤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 이탈한다. 정말 잘못하면 올라오고 있는 121선까지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구간에도 강한 지지가 있다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뒀죠. 이런 구간에서 멈췄으면서 움직였을 때, 요 부분인데 대략 한 13,000포인트와 가깝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1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 생각보다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한번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살짝 지지가 있었네요. 요 지지 반등이 있었던 구간. 요런 포인트들마다 그래도 지금 꽤나 큰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많다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꽤나 많이 빠지고 있고 악재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CPI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는 게 역시나 불안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지지 구간을 한번 보셔야 되고 다음 거래일에 미국이 61선을 혹시 이탈한다 그러면 요거는 더 위험하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서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RSI 선을 봤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RSI 선 30선을 지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 강하게 올라갔을 때 RSI 30선 단 한 번도 터치 안 했었는데 이전에 봤을 때 RSI 터치했던 구간이 대략 이런 구간 하지만 이런 구간을 기점으로 단기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RSI 30선 이렇게 터치하는 구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리커버링 해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볼 수 있는 위치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RSI 30선 터치했을 때 이렇게 그 이후로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급등 해주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RSI 30선 무너지면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때 그럴 때 단기 반등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지지 라인도 어느 정도 촘촘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거래일에 바로 61선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5일선을 지금 계속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5일선 돌파했을 때 흐름부터가 또 중요하고 5일선 넘었을 때 2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5일선, 21선, 이평선 저항 그리고 수평 저항 라인들 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번 저항 돌파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지지를 뚫고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S&P 500도 보면 나스닥과 차트가 비슷하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를 제가 라인을 이전 하나 그려놨었는데 요 라인을 지금 이탈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S&P 500도 쉽지 않다. 지금 추세는 그래도 지지라인, 요 강한 지지라인, 삼각수렴 만들었던 지지라인 4457포인트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만약 이탈하면 마찬가지 S&P 500도 아래에 있는 61선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저항 라인이 굉장히 요 포인트 34,456포인트에서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되니까 역시나 다우도 좋게 올라갔고 하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덜 빠졌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 위주의 급등이 미국에서 꽤나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강할 때는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다면 최근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눌리니까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도 따지면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지만 거의 바닥권에서 놀던 종목들이 또 올라간 거고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미국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한쪽에 쏠렸다가 그게 풀리면 다른 쪽에도 넘어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우량주들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 애플도 뭐 기술주 중에는 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강했던 우량주들 위주로 30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올 때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가 그래도 최근에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분산 효과가 나오면서 조정은 조금 덜 받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 증시 쪽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니까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본다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스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약간 횡보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구간 지금 음봉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빠지는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보였고 금요일에는 갭을 띄우면서 좋게 올라가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21선 넘지 못하고 시초가를 21선 부근에서 시작해서 음봉으로 마무리해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급등했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진다.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미국 증시도 지금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하락의 패턴이 한 구간이 있다. 저 정도로 생각이 들고 요번에 하락하면 2580포인트 이탈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요런 추세선을 제가 하나 살짝 그려놨는데 요 포인트들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체크되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요 구간 253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락 추세를 얘기했을 때 지금 거의 100%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상승이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요런 포인트들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대응은 해주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해지 관련, 인버스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흐름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깐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캡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캡처를 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요 그래프는 나스닥이 지금 11월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차트의 움직임인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 11월부터 지금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제가 요거는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쉽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고, 요 앞에 있는 매물대 부분을 넘어가는 구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 코스닥을 봐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어요. 요때는 지금 1분기 때 세계 증시 그 지수 포인트 중에 가장 강하게 오른 거는 코스닥이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의 조정 없이 크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 또 이렇게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받았지만 조정 부분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요 추세선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요 앞에 고점 라인을 살짝 넘는 듯 했으나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은 만큼 그만큼 다시 올라와 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상승은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 그리고 2차 전지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중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만든 이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없으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구간을 만들어낼 때는 AI와 특히 이 부분을 만들어낼 때는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죠. 코스닥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요때가 아마 지금 과거에 에코프로가 80만원 찍을 때, 하지만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에코프로가 내려왔을 때, 최근의 상승은 에코프로가 지금 150만원까지 찍었을 때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코스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리면 이제 나스닥은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있고, 하지만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정말 급등을 했죠. 대부분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냥 횡보를 만들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홍콩 항생은 오히려 정말 큰 상승을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면 역시나 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조정 구간을 분명히 발생을 시키죠. 지금 비슷한 차트가 역시나 이런 조정 구간의 차트를 만들어냈고, 코스닥도. 하지만 홍콩 항생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어야만 좋은 추세를 그릴 수 있었는데, 아니다, 이건 조정이 계속 계단식으로 빠지는, 추세가 점점 낮아지면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만약 나스닥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추세적으로는 하반기는 하락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확실히 지금 위치에서 코스닥처럼 급등했다가 조정을 크게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홍콩처럼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이 있었는데 반등 나온 척 했지만 추세적으로 빠질 거다, 이런 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위치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요 앞에 매물대들을 재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고 관심 있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차트, 홍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콩 차트를 잠깐 본다면,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 이렇게 지금 추세적으로 아까 빠진다는 거를 PPT에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빠질 때 순간 요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의미있게 돌파하면서 요때 세계 증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꺾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꺾이는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요 추세선을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 세계 증시의 흐름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지표가 홍콩이 요 하락 추세의 흐름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 지금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더 이상 요 안 밑에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지, 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요것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저는 대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증시가 움직이고 내 종목들이 지수가 좋을 때 어떻게 강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저는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